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바로 내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보시고요.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오부제로 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짧습니다. 신속보상이에요.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29일부터요. 내일부터. 보세요. 언제까지인지 10월 3일까지입니다. 5일간 받아요. 5일간. 이거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상세 설명 때 어느 정도 짧은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딱 5일간 신속보상입니다. 오부제로 가요. 그것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오부제 운영입니다. 잘 보세요. 자, 9월 29일 내일입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49, 9월 30일 사업자 끝자리가 50, 10월 1일 16, 10월 2일 27, 10월 3일 38이에요. 딱 이때만 받습니다. 5일간이에요. 이거 신속보상 여러분 신청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이게 사실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러갈 계획을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속보상이래요. 여러분 혹시나 놀러갈 게 있으신 분들은 놀러가되 이거 신청하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괜히 또 찝찝하겠죠.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5일간 받아요. 5일간. 그래서 이 오부제 날짜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자기 사업자 번호 끝자리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내가 언제 신청해야 되겠다. 꼭 날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신속보상으로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거든요. 바로 나오니까 신속보상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이거 아마 확인 보상은 뭐고 확인 요청은 뭐요? 그랬을 텐데 이게 순서가 좀 거꾸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 보상은요. 내가 신속 지급 대상자로 뜨는데 금액이 뜰 거 아닙니까? 나 그 금액 인정 못해. 확인해서 보상해줘. 이거예요. 그럼 확인 요청은 뭐냐? 신속 지급에 나 안 떠요. 아예 명단이 없어. 그래서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서류를 내겠죠. 확인 요청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 보상과 확인 요청을 언제 하느냐? 보세요. 10월 3일 끝났죠? 바로 그 다음날 10월 4일부터 10월 9일 그마저도 6일간이에요. 이건 2부제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고요. 예를 들어서 4일이면 짝이고요. 5일이면 홀입니다. 그래서 홀짝으로 확인 보상과 확인 요청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10월 9일 끝났죠.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안 해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저는 요 날짜 안에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빨리 해야 빨리 받으니까. 결과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사업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받으면 좋은 거죠 사실. 물론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스케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 요청과 확인 요상, 확인 보상. 자, 그럼 이거는 온라인이었고요. 자, 오프라인도 있어요. 그죠? 온라인 나 어려워. 오프라인으로 갈래. 자, 그러면 2부제로 돼요. 근데 보세요. 날짜 굉장히 짧습니다. 신속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 다 통틀어서 10월 4일부터요. 그리고 10월 7일간, 4일간입니다. 4, 5, 6, 7 이렇게. 근데 2부제야 이거마저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고요. 4일이 짝, 5일이 홀. 자,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 날짜에 맞춰서 빨리 신청하는 게 낫겠죠. 물론 너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10월 10일 이후에
11일 이후에 하셔도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손실보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해서 또 받아요. 대상자라면. 하지만 일단 뭐든지 지원금이라는 거는 항상 할 때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칙으로 그걸 많이 알게 됐죠. 할 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지금 명확하게 알려드렸으니까 해당하신 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답변은 달아드리는데 많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정님, 제가요 손실보상금을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손실보상을 모를 수가 있지? 그렇게 막 떠들썩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손실보상금 때를 놓쳤어요. 나 이거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손실보상금은요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법으로 보상되니까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이내는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아직도 2021년도 3, 4분기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손실보상금 대상자인데 나는 아닌 줄 알고 신청 안 했거나 아니면은 전혀 몰랐어. 난 시니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받을 수 있었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정님 저 몰랐다가 여정님 방송 보고 혹시나 해서 신청했는데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손실보상금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아니면은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선 아예 포기하셨던 분들, 손실보상금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2분기 손실보상 들어가죠. 그래서 2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대상이 뭐예요? 21년도 3, 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 신청까지입니다. 자, 중단 기간 23일부터 10월 3일까지예요. 이때는 여러분 그 과거 손실보상금은 접수가 안 된다라는 거, 그 이후부터는 됩니다. 계속.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정보 보시고 놓치신 분들, 손실보상금은 가능하니까. 다른 재난지원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실보전금, 뭐 방역지원금은 일시금이었습니다. 그거는 딱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못 받아요. 그런데 손실보상금은 법제화되어 있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날짜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날짜는 알았죠? 그러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어디서 신청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카페에 오시면 돼요.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그냥 손실보상금 이렇게 쳐도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헷갈리신 분들은 우리 알죠? 소자공 카페, 소자공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링크 다 달아드렸죠.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치셔도 돼요. 여기 링크를 카페에서 그냥 확실하게 가고 싶은 분들은, 왜냐면 해킹 사이트가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 이제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 쳤는데 이상한 사이트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니어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 대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사이트 이렇게 날리죠. 팝업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내일 아마 여기에 신청 나올 겁니다. 손실보상 여기 신청 2분기 거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손실보상 언제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려드렸고요. 이미 손실보상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하셨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은 뭐 금방 과거랑 똑같으니까 방법은. 그래서 그 사이트 가셔서 신청하기 누르고 사업자 번호 넣고 본인 인증하면 깔끔하게 그냥 금방 끝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신청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날짜랑 사이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 되실 분들은 저랑 같이 조금 디테일하게 공문 보면서 이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만 여기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그로 안 끌고요. 여러분의 시간 안 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 다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어느 유튜버가 그만 보라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자, 우리 시간 되신 분들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디테일하게. 자, 오늘 공문이 떴고요. 제 예상대로 됐죠, 여러분. 저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랬잖아요. 27일날 고시 나오고 10월달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9일 예상에 사실 내일 예상했었거든요. 내일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뭐 29일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말이 맞네요. 맞죠? 제 말이 맞았네요. 왜냐하면 고시한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보통 들어갔었거든요. 이 시행 공고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너무 느리잖아요. 10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27일 고지하고 29일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잘 빨리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요때의 피해 보상이죠.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써져 있죠. 보상 대상 4월 1일부터 4월 17일 동안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는 사실 그 집합금지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의 집합금지는 없었나요? 예, 이때의 집합금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다 영업시간 제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건 아마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 제한 조치.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집합금지 업종이라 불렀던 게 요 당시에는 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소기업과 일부 중기업이다. 그래서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일간 방역조치 한 거, 손실, 매출액 감소고요. 국세청 자료, 뭐 과거랑 똑같습니다. 기업 규모, 당연히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소상공인 대상이고요. 요게 나오죠. 대상, 시설, 예시입니다. 예시. 영업시간 제한이 유흥시설, 식당, 카페, 코인 연습장, 목욕장. 이거 예시예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멀티방, 오락실, 평생직업교육학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요렇게 돼 있고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요렇게 지금 그 4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대상 시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가 가장 많을 거고 그렇죠? 여기도 많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이 돼갔고요. 자, 산전 방식은 사실 이번에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산정 방식은 여러분께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사실. 뭐 어차피 얘네 지금 공문에서 나온 것처럼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이게 개인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요번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게 이게 17일간의 일평균 매출 환산 비율이다 보니까 이제는 1분기의 계산법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도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기본, 특수1, 특수3 해갖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뭐 여러분께서 뭐 굳이 꼼꼼하게 챙길 이유는 없다 봅니다. 어차피 최소 금액 얼마라고 했죠? 100만 원이에요. 내가 100만 원 이하로 손실이 나와도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와도 어차피 최소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라고만 뜨면 무조건 최소 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자영업자, 그러니까 규모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7일 손해라도 크신 분들 있겠죠. 영업 17일에서 손실이 난. 근데 집합금지는 아니었고 영업시간 제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식들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굳이 이거를 뭐 계산하려고 시간 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에 더 이렇게 장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손실보상금 그 사이트에 가보면 공문이 떠 있어요. 지금은 안 떠 있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거랑 똑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고, 왜냐면 제가 굳이 시간 아까워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영업이익률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설명드렸었죠. 근데 그냥 여러분 조회해보면 그냥 여러분께 툭 떠있을 거예요. 그것도 계산이 다 돼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행일수, 그죠? 이행일수 4월 1일부터 17일 되어 있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업자 가볼게요. 사업장의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 요거, 그렇죠? 내가 나는 왜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 확인서, 이거를 띄우면 되죠. 그죠? 자, 폐업자 많이 물어보십니다. 폐업자. 자,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그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한다. 그 뜻은 뭐예요?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한다. 이 뜻은 뭐예요? 폐업한 분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실보상금은 법제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폐업자도 대상자가 돼요. 다만 이 폐업일 이후는 안 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1일부터 4월 17일간에 여러분께서 그 손실보상을 받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있는 손실에 대해서.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폐업을 5월 달에 했어요. 이런 분들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댓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5월 달에 폐업했기 때문에 이때의 손실보상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폐업을요 4월 15일에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4월 15일 이전까지의 손실보상,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손실보상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폐업자도 받을 수 있는 게 손실보상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 공문에 써져 있잖아요. 자, 시행령 7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쫙 보시고요. 위반하면 안 되겠죠.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위반한 일수는 뺀다. 그 기간 뺀다. 자, 보정률은 100%고 하한액 100만원입니다. 하한액 100만원. 자, 사실상 손실보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왜냐면 더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똑같아요. 과거랑 지금이나 뭐 신속보상 먼저 받고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청 기간들 말씀드렸었죠? 이의신청은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의신청이 날이 따로 없습니다.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건 없거든요. 이의신청은,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기간은요, 항상 내가 만약에 확인보상을 했어, 확인 요청을 했어,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속보상에 대한 얘기 아까 일정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속보상은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10월 4일부터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언제 나오냐 이거죠. 자, 신속지급은요,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했다. 그죠? 온라인으로 신속지급 신청했다. 신청 당일 또는 2일 이내 지급인데, 경험칙상 본다 그러면 당일입니다. 거의 당일에 들어오거든요. 빨리 신청하면 그날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보상은 뭐라고요? 이 신속 지급 끝났어요. 그럼 확인 보상인데, 확인 보상은 뭐라고요? 신속 보상금. 그쵸? 신속 신청을 했는데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금액. 그래서 재산정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뭐라고요? 신속 보상입니다. 온오파일 신청 10월 4일부터 들어간다는 거. 그거 똑같아요. 손실보상 KR,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트 손실보상 누리집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보상은요, 보통 이제는 확인 보상 들어가고 통지가 나와요. 결과가. 그럼 결과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확인 보상은 그래요. 내가 이제는 신속 지급 대상자인데,
그 내가 이의신청이라 얘기하면 또 저 헷갈리실까봐. 신속보상을 신청했어요. 나 대상자, 신속보상이 대상자인데 금액이 나는 합의가 못하는 거죠. 난 이 금액 아니야. 다시 해줘. 다시 정산해줘. 이게 확인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확인보상을 다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통지가 올 거예요. 그럼 금액이 언제 들어오느냐? 통지 당일 또는 5일 이내에 들어온다는 거. 요 기간 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확인 요청이죠. 확인 요청은 뭐예요? 나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아예 DB가 없어 거기에. 그러면 나는 왜 안 주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손실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바로 확인 요청입니다. 요거는 시간 좀 오래 걸려요. 실제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하고요. 요거는 왜 오래 걸리느냐? 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사실. 그래서 뭐 날짜도 없습니다.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서류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요청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의 신청이죠. 나는 왜 확인 요청까지 했는데 안 받아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의 신청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손실보상 이의 신청 제도입니다. 자, 대상자가 보세요. 확인 요청 결과 보상 대상자에도 한번 이젠 까였은 거예요. 신속 대상에도 안 들어갔죠. 확인 요청했는데 당신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의 신청하는 게 이의 신청이고, 뭐 재산정 결과에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이의 신청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이의 신청도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똑같이 합니다. 자, 이의 신청은요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의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락 못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의 신청했는데요 아직 연락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날짜를 물어보면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어. 이의 신청은 뭐라고? 이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90일 이내에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에요 이거는. 손실보상은. 그래서 90일은 언제입니까? 석 달이에요. 석 달. 이의 신청하고 석 달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나는 왜 연락이 없나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9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왜 연장됐는지 사유를 말해준다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락처 볼까요? 연락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워낙 유명한 번호죠. 정말로 작년부터. 근데 잘 전화 안 받습니다. 손실보상 전담 창구도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요. 각 시, 군, 구청, 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여러분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가셔갖고요. 꼭 상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문의도 있는데 온라인 문의는 사실 챗봇이 하거든요. 이게 기계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시죠 사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님들은 이제는 우리 구독자 모임이죠. 상세하게 알아봤으니 이제 우리 인사 나누려고요.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 우리 10만,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0만 대군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 여정가족 아니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셔서 여정가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10만 대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정가족님 인사드리고요. 자, 안내 말씀 있습니다. 어떤 안내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지금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 예고해드렸죠. 이번 주 미친듯이 쏟아질 거다. 정말로 미친듯이 나오고 있죠. 정책들이 지금. 그죠? 까딱 놓치면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월요일부터 월수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상대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새출발기금, 그 다음에 저금리로 대안대출, 그 다음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게 빵빵빵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근데 제가 답변 드린 것보다 여러분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더 정확하고. 왜냐하면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카페에다가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카페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정보 공유 게시판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출발기금, 저금리로 대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손실보상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왜 만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자가 얘기하는 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선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신청해봤고 그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의 역할은요,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사실 잘 안 뭉쳤어요, 그동안. 그렇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기 업이 있단 말이죠. 바빠요. 잘 뭉치질 못해. 그래서 피해받은 게 많았죠. 코로나 그 19 때. 뭉쳐야 되거든요. 이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집단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새출발기금을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질문을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경험들을 여기에다가 좀 댓글 주시면서 좀 정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계속 정보 공유할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정보 공유할 거고, 여러분도 우리의 집단지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답답함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역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뭉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서로 뭉칠 수 있는, 서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커뮤니티, 그 구심점이 되는 거. 광고 있나요? 여기 광고 뭐 있나요? 광고 없죠? 그죠? 없어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여기 와서 질문 주시고 여기 와서 답변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사하기 바쁘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자꾸 시간 뺐으면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께서 서로 집단지성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에다 이제는 바로 가기를 해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저금리로 요거 이제는 새출발기금 링크 달아드릴게요. 예, 새출발기금 링크가 늦게 나와서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새출발기금 링크 달아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카페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그 지원금 내일쯤에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내일쯤에 그 10월달 이 여정대학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요거 무료 강의 10월 5일에 할 거예요. 10월 5일 10시입니다. 근데 접수 링크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당장 시간이 없죠. 10월 5일이면은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맞나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렇잖아요. 수요일인가요? 아무튼 오실 분들만 오십시오. 이미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니죠.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 여정대학,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능력 배양, 스킬 연마, 온라인 마케팅만 가르칩니다.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비용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 없이 온라인 쪽에서 여러분 장사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마 요때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뜨면은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셔서 항상 제가 선착순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합니다. 누굴 고르고 누굴 뺄 수는 없어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는 그냥 이름은 소자공이에요. 그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공식 카페에서 소자공이고, 유튜브는 이제 여의도 정보맨 여정으로 우리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똘똘 뭉쳐서 적어도 우리 10만 대군, 이 곧 있으면 11만 대군이 되네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잘 되는 그런 일들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뭉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힘주고 으쌰으쌰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삭막한 세상에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시가 되고요. 말처럼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사업체, 장사 대박 나시고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면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